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이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수업할 거를 이제 예비 과정으로 마지막 강의인데 양도소득세입니다. 6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5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비중이 아주 높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2시간 정도는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계산 과정을 프린트 있죠?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프린트 확인할 거니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니까 옆에 놓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하고 가죠. 654페이지 보시면 654페이지 소득세라고 나와 있죠. 예, 소득세.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벌은 걸 소득이라고 하고 벌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소득세. 그럼 개인이 벌은 건 소득세 내고 주식회사, 회사 이름으로 벌은 건 법인세를 내겠죠. 그래서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그럼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개인이다. 개인이 벌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소득세 개념을 잠깐만 보고 가죠. 자, 소득세법에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고 소득세법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얘기해요. 당연히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사람은 개인이 되겠죠.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냅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법에 공부하다 보면 개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데 이때 개인은 자연이 내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거주자 또 하나는 비거주자 이렇게 나와요.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거주자 그러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56페이지 잠깐 보시면 656쪽에 보시면 중간에 4번 납세 의무 및 납세 의무자 범위 나왔죠. 거기 보시면 방가로 1번 거주자와 두고 비거주자 위에 한번 의 보면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누구 개인은 거주자와 두고 비거주자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도 개인과 똑같이 소득세 내야 된다. 법인 회사 설립해서 법인 등기하면 법인이죠. 그럼 회사 이름으로 벌은 건 법인세 내고 개인 회사는 개인과 똑같이 보내라 소득세 내라. 그럼 여기서 거주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 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어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머무르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죠. 거소 머무르는 장소를 1년 365일이니까 절반보다 하루가 더 많아라. 그래서 국내 183일이죠.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무한자 둔자 이 사람을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거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머무르는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183일 이상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에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주자를 왜 거주자로 구분하느냐? 이 거주자는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버는 거, 외국에서 버는 거 전부 다 소득세 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가서 돈을 벌었는데 미국 법에 따라 뭐 냈어요? 소득세 냈어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럼 이중부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한 거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 있으면 뭐하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납세 의무 한계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했죠. 그럼 비거주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럼 비거주자는 뭐요? 어떤 사람이 비거주자야? 간단하죠. 거주자가 아닌 자. 그잖아요. 거주자가 아닌 자. 그거예요. 거주자가 아닌 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비거주자는 뭐 국내에 주소도 없고 그게 아니라 비거주자 하면 뭐야? 거주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뭣도 없고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이 비거주자는요, 국내 우리나라에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우리나라 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라.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광비자 가지고 들어와서 다니다가 복권을 샀어요. 근데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 세금 내야죠. 왜 내야 돼? 저거 한 글자. 소득세법의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내라. 소득세 내라.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제한 납세 의무 한계가 정해져 있다. 어디?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만. 예, 그래서 이렇게 용어 나왔는데 요거 자꾸 보셔야 돼. 이제 소득세법에 개인 누구 갑은 그런 얘기 없어요. 거주자 갑은 거주자 을은 이렇게 나오지. 거주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대한민국 뭐다? 국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하면 짜증나. 그죠? 예? 번거롭고. 그래서 소득세법은 일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한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라고 나왔죠. 소득세법은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놨다. 이것을 우리는 과세 기간. 여러분 이미 공부한 취득세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하면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 내는 거죠.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원칙이 언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벌은 거 있으면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여러분이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오늘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돈 벌은 거 있으면 내년도 언제? 익년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며칠?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에 벌은 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예외. 자, 첫 번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럼 죽은 사람은 세금 안 내요? 내야 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뭐한 날까지? 그렇죠.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누가 내느냐? 당연히 상속받는 상속인이 승계받는 거죠. 죽은 사람의 채권 채무는 전부 다 누가? 상속받는 사람한테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망했잖아요. 아니 1월 1일 날 사망했잖아요. 1월 1일 날 사망한 사람과 1월 15일 날 사망한 사람과 1월 말일 날 사망한 사람의 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 똑같대. 그 달에 말일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나보라. 누가?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상식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세법이지만 부동산에 관련해서 별도로 상속세 같은 거 상속세 같은 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물어보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뭐? 상속에 대한 것은 상식이 전부 다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럼 뭐 내야 돼?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그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도로 뭐? 상속세 내고. 죽은 사람이 소득세 안 내고 죽었으면 누가? 상속인이 소득세 내야죠. 모든 상속에 관한 건 다 똑같아.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전부 다 6개월이다. 이런 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수업했던 내용하고 이어서 보셔야지. 또 외국으로 뭐합니까? 출국. 이 얘기는 거주자인데 뭘로? 비거주자로 된다. 즉 이민 간다는 얘기예요. 이민 갑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뭐한 날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사망한 날,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데, 여러분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한테 내년도 5월 달에 와서 세금 내라고 하면 와, 안 와? 여러분 같으면 안 오죠. 북한은 가족을 볼모로 붙들고 있으니까 오겠지만 우리나라는 안 와.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출국 전날까지, 출국 전날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나빠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시냐면 10시 10분이잖아요. 10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이민 가는 사람이 출입국 심사들을 통과합니다. 근데 세금 안 냈으니까 벨이 울리겠지. 삐비빅 하고 울렸어. 보니까 소득세 10만원 안 냈네. 누락돼서. 카드 결제할 수 있죠? 네? 세금도 카드 결제돼. 그렇게 결제하고 나가느냐? 못 나가. 지금부터 걸렸으면 어떻게 세금 내고 오늘 밤 12시 지나야 돼. 왜? 여기 출국 뭐라고? 전날까지 내고 출국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냈어도 지금 출국해야 오늘 출국 못한다는 얘기지. 오늘 밤 12시 지나서 땡 하고 지났을 때 출국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출국 전날. 옛날에는 출국 10일 전까지였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어서 출국 전날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고 꼭 알아야 될 건 요거다. 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이 뭔데요? 벌은 이익. 그죠?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라. 벌은 거 있으면 세금 내라. 이 얘기요. 그러면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열거주의라고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세금을 내는 거고, 열거되지 않은 건 소득이 있어도 벌었어도 세금 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스톱 쳐서 돈 땄어. 세금 내 안 내? 안 내. 왜? 소득세법에 고스톱 친 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내라.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다시 654페이지 다시 되돌아갑니다. 654페이지 그림 보시면 돼. 그림. 자, 거기에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소득? 배당소득. 사업자 음식점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학원 사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는 거,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는 건 사업소득이죠. 근데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는데 법인 등기했으면 법인세 내고, 법인 등기 안 했으면 개인과 똑같이 소득세 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무슨 소득? 근로소득.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거 무슨 소득? 연금소득. 복권 등을 당첨하거나 유실물을 습득하면 뭐예요? 기타 소득. 여러분 길거리 가다 돈이 분실됐어요. 저 습득했어요. 돈. 옛날에는 그냥 슬쩍 가져갔는데 요즘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돼. CCTV 보면은요, 어디서 분실한 거 다 추적해서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 주시면
파출소에 갖다 주죠. 신고해. 주인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본인이 받으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크면 주인이 나타나도 수수료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슬쩍 가면 이거는 괜히 받았다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처벌받죠. 형사처벌. 절도. 예. 그러니까 기타 소득. 그래서 유실물 습득해서 주인을 찾아줬는데 거기에서 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득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기타 소득이죠. 다음 직장 다니면서 받는 무슨 소득? 퇴직 소득.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무슨 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의 소득은 8가지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업소득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업은 종류가 많죠. 예,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죠? 유통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업소득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 무슨 업? 임대.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죠. 임대사업.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매매라고 하죠. 매매업, 매매사업이 있을 것이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걸 뭐라고 하느냐?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임대사업과 매매업과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 주택 신축 판매업. 우리가 초중고 다닐 때는 건물 지어서 팔면 건설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 건물 지어서 파는 건 매매야. 매매업. 그리고 건설업은 뭐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라고 한다. 시험에서도 물어봐요. 부동산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상가 건물 지어서 파는 걸 건설업 아니라니까 매매. 그럼 건설업이 뭔데? 건설업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만 건설업이야. 상가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건 뭐고? 매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주택 신축 판매업. 이걸 뭐라고도 한다? 건설업. 이렇게. 아파트 건설업. 회사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죠. 전부 다 뭐야? 건설업. 상가 건물 지어서 파는 건 건설업이 아니라 뭐? 매매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시험에서 소득세는 6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6문제가. 그런데 거기에 여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에서 출제 안 될 수도 있고 한 문제 출제될 수 있고 여기서 출제가 되면 양도소득에서는 5문제, 출제가 안 되면 여기서는 6문제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럼 29회 때 임대소득에서 출제됐어요. 30회 때 임대소득에 출제 안 됐네. 그럼 31회 다시 29회 때 한 문제 출제됐어. 그 앞에서 계속 있었는데 생략. 29회 한 문제, 30회에서 출제 안 됐네? 그럼 31회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 예측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 양도소득세 몇 개? 5문제. 내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제 규정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보다 가장 큰 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요 8가지 중에서 6가지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6가지 소득은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합산과세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도 하느냐? 종합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 하나가 있던 5개가 있던 6개가 있던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합산해서 뭘로 내느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죠. 종합소득세. 그리고 요 퇴직소득은요 자주 발생할 수가 없죠. 왜? 1년 이상 다니다가 퇴직해야 퇴직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주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다른 소득에 여기에 소득이 있어도 합치지 말고 따로 떼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류라 그래.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뭘로 내라? 퇴직소득세 냅니다. 퇴직소득세 내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어쩌다 파는 거 있죠? 이것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8가지 있는데 8가지 몰라도 돼. 결국은 세금 내는 건 크게 3가지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또 하나 뭐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 세금이다 이거지. 소득세는 3가지에 3가지. 그러면 이 3가지를 1년 중에 하나만 낼 수도 있고 이 3가지를 다 낼 수도 있고 하나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낼 수도 있겠죠. 이 3가지 다 낼 때는 어떤 소득이 있어요? 어떨 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낼 수 있을까? 이런 경우죠. 3번에서 여기서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20년 동안 하다가 6월 말에 정년퇴직했어요. 6월 말일 날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고 3번에 아파트 팔아서 시골로 갔어. 그럼 다 내. 다시 한번. 20년 동안 직장 다니다 6월 말에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고 3번에 있는 아파트 팔아서 시골 갔다. 그러면 다 내야지. 6월 달까지 받은 건 뭐 내야 돼? 월급 받았으니까. 근로소득 뭐예요? 종합소득세 내. 퇴직금 왕창 받았죠. 뭐 내? 퇴직소득세. 3번에 아파트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 다 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양도소득세 잠깐 보죠. 자, 양도소득세만 봅니다. 자, 요번에는 누가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며칠 31일 요 사이에 무엇을 부동산 등을 뭐 했어요? 처분, 팔았어요. 처분.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 소득이 뭐야? 여러분 부동산을 팔아서 급매물로 팔아서 손해볼 수도 있죠. 10억에 산 걸 9억에 팔았으면 손해봤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잖아. 소득세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10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다. 그럼 매매 차익이 생겼죠. 그게 소득이잖아. 이 소득이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간다. 사업소득. 또 하나는 뭐 양도소득.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 종합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뭘로? 양도소득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사업으로 가느냐? 사업은 뭐야? 어쩌다 하는 건 사업이 아니죠.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런 소득이 여러 번 발생했어요. 계속적으로 또는 뭐라 그래요?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보다 사업이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무슨 사업이냐? 매매업. 매매업으로 가요. 매매업으로 가면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뭐 내야 돼?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은 근로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이 있는데 요번에 부동산 팔아서 5천만 원의 매매 차익이 났는데 사업소득으로 갔다 5천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 1억 과세 표준이 늘어나니까 종합소득세 내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피박 쓰는 거지. 예? 세금 많이 낸다 이 얘기예요. 소득은 분산돼야 소득세가 적은 거야. 근데 여기로 갈 때는 뭡니까? 어쩌다 발생했다는 얘기죠. 일시적 또는 뭐라 그래요?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말고 따로 띄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가니까 이거보다는 일리 가야 세금 부담이 적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일과세 기간하면 6개월이야.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을 한 번 이상, 1회 이상 부동산을 보하고 취득을 하고 몇 번, 2회 이상 보였어요. 처분했다. 그래서 한 번 취득, 2번 팔아서 도합 거래가 몇 번? 3번.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거 볼 것도 없이 사업이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뭐라고 하고? 계속적.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시적. 그래서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개념 볼까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요 1억 주고 취득해서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5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1억. 그런데 얼마에 팔았어요? 5억. 요거만 계산하면 매매 차익 얼마? 예? 4억 매매 차익 나왔죠. 이 매매 차익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파는 사람이 무던이나 노력을 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야. 부동산 사놓고 오히려 관심 없이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서 생긴 이익이야. 얘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물가가 뭐해서요? 상승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를 하면서 외부에 나타나니까 발생한 소득이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뭐라고도 하느냐? 보유이익. 가지고 있는 기간에 물가가 상승해서 생긴 이익. 그럼 누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죠? 예? 부동산 사놓고 있으면 물가가 뭐하니까? 올라가니까.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도 금리가 낮잖아. 그죠? 그럼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 해봐야 뭐 재산도 노출되고 도움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애들한테, 미성년자인 애들한테 뭐 나중에 위해서 예금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줘. 뭐 토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인근에 있죠? 토지 가격은 비싸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주고 사줘봐. 어린아이 아파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 뭐 증여했다고. 그럼 2천만 원 빼고 미성년자니까 나머지 얼마? 3천만 원에 10% 300만 원. 거기에 3개월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270만 원 5% 깎아줘. 3% 깎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200 얼마를 세금 내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5천만 원 땅 사줘봐. 5천만 원 땅은 공시가격으로 하니까 실거래는 5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앞으로 몇 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걔가 30살 때쯤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10배 이상 올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쓸데없이 무슨 저축을 하고 예금도 안 묻는 거. 그죠? 여러분 자녀들 돈 다 횡령했지. 여러분 자녀 있잖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2명이야? 2명 거 횡령했네. 그러면 애들 앞으로 통장 만들어 놨어요? 예? 돌반지 받은 거 100일 때 들어온 거 다 걔네들 거 해놨냐고. 안 해놨지. 그거 횡령이야. 내 나중에 커서 애들이 뭐라 그래. 내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돌잔치 왔으면 돌잔치 온 그 금반지 같은 거 100일 잔치 할 때 돈 온 거 그거 애들 보고 준 거잖아. 그때 통장에 넣어.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금할 때도요. 은행에 예금할 때 5천만 원 만들기가 힘들지 5천만 원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 금방금방 붙어요. 생각을 잊어버려도. 그러면 애들이 컸을 때 그거 충분히 자금이 되는데 그냥 다 횡령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 이익이에요. 그럼 누구나 새길 수 있느냐? 아니야. 돈 있는 사람만 하잖아.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사놓고 까먹었죠? 예, 돈 있는 사람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자본이익. 돈 있는 사람들만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죠? 예, 이런 소득을 양도라고 하는 유통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팔아도 뭐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양도소득세 봤으니까 갑니다. 여러분 교재 677페이지. 677페이지 맨 위에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이 뭐냐? 여기 보세요. 아까 양도소득 4억이죠.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팔 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뭐해서 상승해서 생긴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을 뭐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뭐했어요? 상승하거나 자산 가치가 뭐했어요?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보유이익 또는 뭐라 그래요? 자본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팔면 소득이 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 파는 걸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난다. 그래서 실현되는 게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냐? 여기 양도소득세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뭐에 있어도 다른 거에 합산하지 않고 뭐라고 따로 따로 띄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어떨 때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합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그 얘기합니다. 2번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고 소득은 이익이죠.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럼 밑에 특징, 개인 단위별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부부라도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개인별로 남편의 이름으로 발생한 건 남편한테 부과하고 부인 이름으로 발생한 건 부인한테 소득세 각각이에요. 그럼 공동소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지분대로 어떻게 나눠서 각각 계산한다. 그렇게만 보시고, 다음 3번 열거주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건 실제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 4번 유상으로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한다. 여기서 유상이 뭐예요? 대가를 받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걸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대가를 안 받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건 증여지. 공짜로 준 건 증여. 1원이라도 바꿔줬으면 파는 거야. 뭐요? 양도. 이때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양도다. 그죠?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익을 양도라는 유통과정에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소득완전설 또는 증가설에 입각하여 과세를 하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핵심은 그거의 두 번째 끝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한다 그랬고, 6번 소득세는 스스로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679쪽.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뭐예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인데, 자, 우리 11월 12월 달에 공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건 깊이 안 했어도 정리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순환식이잖아요. 2개월 과정. 그죠? 그럼 2개월 동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범위가 또 넓으니까. 기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 과정.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1, 2월 달에 한 번 진도 끝나면 이제 끝났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시험 장소 가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력도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법은 다시, 자, 우리 취득세 공부했죠.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게 뭐야? 취득세예요.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 그럼 취득했을 때 내는 건 취득세거든요. 그럼 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느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만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취득해도 취득세 내지.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법에 그걸 정해놔서 그걸 과세 대상 이거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떻게 계산해? 과세 표준 몇 %냐? 세율. 이 순서라고 그랬죠. 재산세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예요. 그럼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먼저 공부하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 몇 %인데 세율. 이 순서다. 그럼 오늘 공부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는 파는 거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이 뭐야? 팔아서 생긴 이익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을 때 세금권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법은 공부할 때 과세 대상부터 공부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679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열거된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건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뭐? 건물. 토지 건물이에요. 자, 그럼 토지는 뭐냐? 시험에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취득세나 모든 세법의 토지는 똑같잖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죠? 이 얘기는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죠. 그런 토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만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2번 토지.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그랬죠. 자, 지목이 무얼로 되어 있던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따른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양도소득세든 모든 세금은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요, 등기권리증이나 토지대장 등에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도할 때 농사 짓고 있던 농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뭘로 부과하느냐? 세법은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뭘로? 현황, 즉 농지로 보고 과세를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토지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지목으로 과세를 한다. 등기를 하고 양도하든 등기 안 하고 양도하든 다 과세를 해요. 그래서 토지 이렇게 보시고, 다음 두 번째 건물. 건물은요, 거기 보시면 1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토지에 정착, 토지상의 정착, 토지에 붙어있는 공작물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죠. 공작물로서 뭐? 거기 점포나 주택, 사무소, 창고, 수상 건물 그랬죠. 그거 관계없이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축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으면 뭡니까?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데, 이때 거기에 각종 건물에 딸려있는 시설물이나 또는 뭐가 있으면, 구축물 등이 있으면 이것도 건물에 보아라, 포함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30년 전에 상가 건물 허가받고 건물 지을 때는 그때 당시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실의 주차 면적을 많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흘러서 이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이 사용하는데 주차장이 비좁아. 그래서 건물 밖에다가 철골식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10억에 팔고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을 1억에 양도했다.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데 이런 시설물은 건물에 부하라고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이거 팔면 건물 10억이 아니라 얼마? 11억의 건물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요거 놔두고 이 철골식으로 되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만 양도를 한다면 이건 건물이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건물에 포함하는 건 건물 팔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하는 거지, 별도의 시설물만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토지하고보다 건물, 등기가 됐던 허가 여부 따지지 않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에요. 양도하면 과세를 하는데, 건물도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로 보한다, 판단을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상 용도.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뭘로 가요? 공부상. 그럼 기본이 뭐라고요? 사실상 용도. 이 얘기는 여러분 건물에 등기권리증이나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판다. 그 주택이 아니에요. 상가야.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음식점으로 많이 하잖아. 그 상태에서 그거 팔면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9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 안 내요? 그런 줄 알고 팔았는데 웬걸 거기 뭐가 돼 있어? 사업자 등록세 있으니까 상가로 보는 거지 주택이 아니다. 그런 건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수험생 중에 실제로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돼. 예? 신경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가야 돼, 그거. 괜히 꺼냈나봐. 뒤에 가서 할 건데, 여러분, 양도록세는 언제 기준? 양도할 때 기준. 취득세는 언제 기준? 취득할 때 기준. 재산세는 언제 기준? 6월 1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양도소득세인데 팔 때 기준이지 살 때 기준인가? 가지고 있을 때 기준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기준? 팔 때. 그럼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팔려면 팔기 전에 정리하면 되죠. 폐업신고하고, 그리고 전기수도 가스를 영업용으로 돼 있잖아. 지금 뭘로 바꾸나? 가정용으로 변경해야 돼. 그래 놓으면 주택이야. 그리고 나서 팔면 비과세 받는다, 이 얘기지. 실무에서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대. 아니,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음식점으로 되어 있던 걸 주택으로 바꾸고 폐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을 공부하는데 감정 개입하면 안 돼. 법은 법이야. 그럼 언제 양도냐? 이따 공부할 건데, 잔금 주고 받았을 때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파는 걸로 봐? 잔금을 받아야 파는 거야. 그럼 잔금 받기 10분 전에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세요? 예? 잔금 주고받기 전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 며칠 전에 정리하라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항상 모든 세법은 사실상 현황. 취득세는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요거.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그럼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중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는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하죠. 용익물권 세 가지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첫 번째 무슨 권?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맨 밑에 지상권 1번 나왔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3자의 권리에 뭐하려면? 대항하려면,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등기가 됐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된 지상권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우리 세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거기 줄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미 쳤죠? 제가 이거 기본서 할 때 왜 넣느냐? 이거 좀 속보이지만 기본서가 너무 세법이 얇아. 인세 조금 받으려고 추접하지만 민법을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1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혹시나 몰라서 뜻을 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2번이다. 오른쪽에 2번.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상권은요,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만 하면 무슨 권이야? 지상권.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세금 내라, 얘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상권은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 여부 관계 없다. 양도하면 과세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제 한 번 했으면 요령이 생겼죠? 역시 이것도 전세권이 뭐냐? 세법에서 안 물어보잖아. 전세권은 원래 뜻이 뭐야? 타인의 부동산의 전세계약책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쫓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세권 필요 없고. 역시 2번.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과세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계약만 체결했으면 전세권으로 봐, 세법은.
등기됐을 때 전세권이고 등기 안 하고 확정일자 받은 건 전세권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권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질적인 권리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래서 이익이 생겼으면 뭐 내라? 세금 내라. 이게 중요한 거지. 등기된 전세권이냐 등기 안 된 전세권이냐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답이 이렇게 물어봐. 이거 뭐요? 등기 여부 관계없다. 등기를 하고 양도하든 등기 안 된 지상권 전세권 양도를 하든 다 과세한다. 요거. 다음 세 번째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용익물건이 아니에요. 임대차니까 채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건은 다른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봐요.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무한거. 예?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왜?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매매할 수가 없어.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임차권은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임대인이죠. 건물주가 허락을 해야 돼. 그럴 때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임차권은 반드시 무한거 등기된 거. 그죠? 과세 대상 기출문제 보시면 답이 전부 다 90%가 이거야. 시험에서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다? 틀려. 반드시 무한거 등기된 거. 그럼 등기 안 된 지상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야.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과세 대상. 이게 헷갈리는 거. 이거. 그죠? 다음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권리는 없어지지만 부동산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딸린 무엇까지 토지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예,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아파트 뭐요? 당첨권. 아파트 뭐라고요? 당첨권.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 뭐예요?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완성이 되면 건물만 딸랑 취득해요? 아니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같이 취득하는 거지. 건물이 아니라 토지까지.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을 얘기합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토지로 바꿔주겠다. 토지 상환채권. 토지 상환이 뭐예요? 토지로 바꿔준다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85년도에 이런 게 인천에서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인천광역시가 지금 송도 신도시 매립하려고 만들려고 85년도에 바다를 메꾸려고 하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거지. 채권이 뭐야? 돈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 그리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나중에 바다 뭐해서 매립해서 돈으로 주겠다. 그게 아니라 땅으로 불화해 준다. 땅으로 준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상환 채권.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주겠다. 그래서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되면 채권을 주고 주택을 받으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생각해봐요. 분양권은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주고 나서 분양권이야? 아니에요. 분양계약 체결하고 뭐 주면? 계약금 주면 거기서부터 뭐야? 분양권이야. 분양권은 분양받기 전에 중간에 팔 수 있죠. 그래서 팔아서 생긴 거. 그래서 뭘 얘기한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법률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법률에는 3번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이해가세요? 또 1번 건물이 뭐할 때 완성될 때 그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물어본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두 가지 1번하고 3번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봤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 부동산에 토지 건물 밑에 보시면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라고 있었죠? 예? 680
680쪽에 있는 거 있죠, 3번? 그건 지금 설명 안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거는 오류야, 오류. 이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표시하세요. 3번 양가로 앞에다가 683 페이지 683쪽으로 가야 돼. 좀 이따 이제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682페이지. 이번에는 무슨 자산? 기타 자산 나왔죠. 세 번째 기타 자산. 여러분 기타 자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올해 개정된 것까지 5가지야.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기타 자산은 사업용 무슨 자산?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 영업권은 권리금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고정자산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게 고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갑이. 그러니까 갑이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대형 자기가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음식점을 하려면 이 토지나 건물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이런 자산을 뭐라고 한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있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고 이 음식점 사업은 이 건물에 사잖아. 이 토지 이용하죠. 이 음식점 사업을 할 때 건물 토지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고정자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을이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부동산을 내가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얘가 토지 팔았어요. 토지 팔았으니까 토지 대금 줘야죠. 사왔으니까 돈 줘야죠. 그 다음에 건물도 사왔어. 그럼 건물의 가격도 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요거 음식점도 얘가 뭐한다? 인수한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음식점 그냥 줘요? 시설 권리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권리금을 받았다. 이게 무슨 권?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은 과세 대상인데 그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요거 물어봐. 별도로 또는 단독으로 하는 거?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과세 대상이지 권리금만 받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는 있어요? 회원권. 여러분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하면 뭐냐? 이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땡땡땡 회원권. 명칭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고급 사교장 이용권 회원권 이런 거. 사우나 회원권 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 그거는 여러 번 오라고 주는 거지. 꼬드기는 거잖아. 일반인 다 다니는 거잖아요.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은 출입 못해.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이런 시설물이에요. 이해가세요? 모든 어떤 거든 간에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가지고 있다 팔면 과세한다. 그러니까 명칭에 관계없다니까 땡땡땡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 또는 콘도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런 회원권 팔면 과세를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는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2번에 보시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이것도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 회사에서 요번에 발행하는 주식은 일반 주식과 똑같이 배당금 받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주겠다. 이렇게
권리를 붙여서 주식 발행했어요. 그런 주식을 여러분이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주식 파는 걸로 보지 않고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거고, 다음 3번 4번은요 눈길도 주지 마.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 이것은 특정 주식이란 단어도 없고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 단어도 없어. 그냥 제가 붙인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개념만 보면 이거예요. 특정 법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주주가 50% 이상 가지고 있다가 3년 동안 합계가 50% 이상 팔면 주식 파는 게 아니라 비율만큼 부동산 파는 걸로 본다. 말로 해도 한참 걸려.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됐어요? 다음 또 하나,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 이것도 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80%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특수업종이다. 그래서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부동산 개발업,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단 몇 주, 1주만 팔아도 비율만큼 부동산 파는 걸로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파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래서 뜻은 그런데 3번 4번은 눈길 주지 말고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1에서부터 30회까지 출제되지 않았어. 그럼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요령이 생겨요. 뭐 공부하다 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을 쭉 공부해.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했을 때 토지, 건축물, 그죠?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어권, 어권,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부동산만 물어본다니까? 자동차 같은 거 안 물어보지.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럼 양도소득세도 지금 과세 대상에 특정 주식 같은 거 나오죠? 절대로 안 물어보지. 물어봐도 뭐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만 물어본다. 이런 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에 선박하고 항공기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게 없어.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부동산 중심이다. 그래서 3번 4번은 보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아까 부동산이 있었죠. 앞에 되돌아가서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밑에 3번 있었죠. 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주권, 그게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야. 개정돼서.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하고 같이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나 넣었는데 여기로 와야 돼. 여기. 그래서 이거는 뭐요? 부동산과. 그럼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그거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여러분 부동산하고 기타 자산하고 세율이 달라.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뭐 이주권 그랬어요. 이주권은 뭐냐?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주권이에요. 이주권은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에 건물이 있는데 강제로 뭐가 돼? 철거가 되는 대신에 너 다른 데 가서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게 이주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주권이죠. 함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런 건 과세 대상인데 끝에 보세요. 부동산과 별도로 평가해서 이주권만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양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는 뭐요? 단독으로 양도를 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주식 및 뭐라고 그랬어요? 출자 지분 나왔죠? 예.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주식을요,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팔면 주가 조작 등 부당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한다. 제목만 보세요. 그리고 무슨 상품? 파생상품 양도도 과세 대상이다. 주식이니까 관계없죠.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제가 5에서부터 강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4회까지 안 나왔어, 이런 거. 그러면 5에서부터 30회까지도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 있죠? 예?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면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매번 시험에서 언급되는데 답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요거하고 여기 요거 별도로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이다 아니냐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예? 요거하고 요거 여기 특히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됐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중에 1번 2번인데 요번에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 3번 요거. 자 여기서 잠깐 세법이 이제 어저께 오늘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통과됐어요. 30날. 그래서 통과된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2월 10일 날, 또 12월 17일 날,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개정된 게 있죠. 이미 개정된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개정된 건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수업할 때 정규 수업을 끝내놓고 1월 달부터는 2시에 수업이 끝나요. 2시에. 그래서 2시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는 개정된 부분을 물론 자료가 이런 식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 헷갈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할 거를 좀 설명을 하면서 개정된 부분 설명을 하면서 수정할 거니까 여러분 그날 좀 늦게 가더라도 예? 정리하고 갑시다. 예,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어요.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을 늘 보셔야 돼. 그래서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뭐 건물. 근데 주택을 따로 표시했죠. 왜 표시했느냐? 주택은 여러분 이것도 상식이잖아. 모든 부동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 계산해. 근데 뭐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주택, 다음 오른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거기 표시하면 되지. 뭐 지상권이나 뭐는 전세권은 등기, 여부, X 관계없다. 그죠? 그리고 임차권에 표시하면 되죠? 뭐라고? 등기된 것만. 그거. 다음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다음 오른쪽에 기타 자산, 계정이라고 돼 있죠? 계정이 바로 뭐냐? 3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축권. 그리고 첫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어권, 골프영권, 콘도, 회원권. 이게 과세 대상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왼쪽 지금 프린트하는 거요. 주식 및 뭐라고 그랬어요? 파생상품. 그런데 그거는 제목만 보시고 우리는 주식은 파생상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묻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다.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그리고 기타 자산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거죠. 그럼 그거 하고 거기 세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랬죠. 요 두 가지 메모할 수 있죠. 뭐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표시해놓고 늘 같이 봐라. 여기 프린트해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9월 달에 시험에도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은 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추가를 할 뿐이지.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갑니다.